자, 그럼 저희가 이제 냉동 쿠키죠. 이제 냉동 쿠키 두 가지 종류. 너시,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쿠키와 초코칩과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이제 쿠키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제 쿠키 반죽을 해서 좀 성형하기 편하기 위한 어떤 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정 시간 냉장 보관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냉장 보관한 이 두 가지 쿠키를 이제 성형을 할 거예요. 성형을 하는데, 물론 이 성형이라는 것이, 이 성형을 하는 이유가 이 냉동 쿠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칼로 커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쿠키다 보니,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원형 밀대 형태로 하건 뭐 사각형 형태로 하건 아니면 뭐 직사각 형태로 하든 뭐 어떤 형태로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본인의 어떤 쿠키와 그 쿠키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식감에 따라서 또 맛의 표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저희가 이제 성형을 할 것인지를 좀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쿠키죠.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이 쿠키를 이제 성형을 할 거고요. 보통 이제 성형할 때는 뭐 유산지를 사용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닐을 사용해서 이제 뭐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형을 다 한 다음 뭐 유산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말아서 김밥처럼 뭐 말아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좀 비닐을 사용해서 한번 성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쿠키를 직사각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직사각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직사각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커팅을 해야 되다 보니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단단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형을 한 쿠키를 다시 또 냉동고에 보관을 할 거예요. 냉동고에 보관을 한 다음 이제 일정 부분 냉동 상태가 되고 커팅할 수 있는 충분한 대기가 되면 그때 커팅을 하고 이제 굽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이 성형을 하는 데는 뭐 하시는 어떤 셰프님마다 다 방법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비닐을 크게 비닐을 깔고요. 가운데 반죽을 얹으시고요. 직사각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모양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비닐을 사용해서 성형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래지면은 커팅했을 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끝에 부분도 좀 각이 나올 수 있도록 성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모양이 형성돼 가죠. 끝에 부분에도 각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비닐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닐을 아무래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좀 이 비닐 공간 안에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을 사용해서 모양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 형태로 성형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을 할 거예요. 이 쿠키 같은 경우는 이 두께죠. 밀었을 때 이 두께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 1cm 정도 뭐 조금 더 두껍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한 1.2c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뭐 1.5cm, 2.2cm까지 넘어가면 커팅을 했을 때 좀 많이 퍼져요. 왜냐하면 쿠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뭐 한 입에 넣는 쿠키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스틱 같은 모양의 쿠키를 그냥 부셔서 먹을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스틱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하는 쿠키 자체가 약간의 스틱 형태로 만들 텐데, 너무 폭이 두껍다 보면은 이제 먹을 때 좀 불편하겠죠. 이 쿠키의 어떤 특징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이 쿠키를 가지고 먹었을 때 편안하게 먹을 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성형을 해 주시면, 모양을 좀 결정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됐고요. 다음 이제 초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성형을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비닐을 펴고요. 이렇게 반죽이 떨어지면 이제 먼저 약간 직사각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틀만 좀 잡아주셔도,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틀만 좀 잡아주셔도 이제 성형하기가 조금 편해요. 항상 정중앙에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양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죠. 자, 보시면 처음보다 조금 모양이 잡혀가죠. 끝에 부분이 최대한 직각이 나오게 만들어서 모양에 불필요한 모양이 나와서 좀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직각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반대편 쪽 다시 원하는 폭만큼 또 이렇게 성형을 해 주시고요. 폭을 이렇게 잡아서 비닐로 양옆을 잡아주시고 위를 눌러주시면 위아래로만 퍼지게 돼요. 그러면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닐을 사용해서 양옆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부분을 눌렀을 경우 양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아래로 펼쳐지면서 폭은 원하는 모양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두께만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물론 이런 밀대들을 사용해서 하셔도 돼요. 이런 밀대들을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뭘 해도
모양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잡은 쿠키 두 가지를 이제 오븐에 이제 구울 텐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븐에 이제 굽기 위해서는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단단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커팅이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안에 또한 안에 이제 단단한 초코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칼로 이렇게 썰었을 때 이제 단단한 어떤 넛이나 초코칩이 밀려서 내려가면서 깨끗한 단면으로 커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충분히 냉장이나 냉동해서 이 쿠키 반죽을 커팅하기 딱 적당한 단단한 반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키 반죽은 저희가 이제 냉동고에 보관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미리 좀 한번 만들어둔 쿠키 있겠죠, 그죠? 자, 소리 들어보시면 이렇게 단단한, 부드러도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단면이 깔끔한 이런 반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단한 형태의 반죽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칼을 이용해서 원하는 두께로 저희 커팅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쿠키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이 되고 이 쿠키를 이제 패닝을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쿠키라는 것이 이런 두께죠. 이 두께가 너무 두껍게 되면은 속이 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르벤 쿠키나 이런 쿠키들이 속에 촉촉함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당 제품, 그 다음에 넛이나 이런 충전물, 필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한 쿠키가 만들어진 다음 두꺼운 쿠키죠. 일반적으로 쿠키들이 이제 오븐에서 구워지고 나면 속이 약간 촉촉한 느낌의 쿠키가 되는데, 이런 어떤 크리마 시키는 쿠키의 촉촉함하고 이제 그런 르벤 쿠키의 촉촉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쿠키류 같은 경우는 좀 바삭하게 먹기 위한 이런 바삭한 쿠키를 얻기 위한 이런 일련의 하나의 과정 방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쿠키 반죽이 커팅이 너무 과도하게 두꺼워지게 되면 겉에만 바삭하게 익고 속은 익는 게 아니고 덜 익게 되어버려요.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고 그런 반죽의 어떤 단단한 밀가루의 어떤 느낌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얇아도 되진 않지만 너무 두꺼워도 되진 않는다는 거. 보통 저희가 이제 0.한 3mm, 2mm 정도에서 저희가 커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두께로 커팅을 할 건지 이걸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쿠키가 보이시죠?
이제 쿠키 저희가 이제 피스타치오를 넣었는데 이 피스타치오를 이제 홀 피스타치오 저희가 이제 칼로 다지지를 않고 이제 홀로 된 피스타치오를 넣었을 때 단면이 이쁘겠죠. 하지만 이제 칼로 커팅하는 어떤 과정에서 너무 큰 홀로 된 넛이 안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아마 이런 커팅하는 과정에서 깔끔한 단면이 이루어진 쿠키를 커팅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피스타치오나 어떤 다른 넛들을 이 쿠키 반죽 안에 넣을 때 좀 잘게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저희가 칼로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나머지 쿠키들을 커팅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이 커팅된 쿠키를 이제 패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패닝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쿠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퍼지는 쿠키가 아니에요. 이 쿠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퍼지는 쿠키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큰 간격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일정 부분 간격이 좁아도 크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쿠키를 패닝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적당한 쿠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서 이제 매번 쿠키를 패닝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쿠키 커팅된 개수를 확인하고 그 펜에 가로와 세로에 몇 개를 패닝할 것인지. 지금 5개를 놨고 여기에 이제 3개를 놓으면 대략적으로 쿠키 개수가 이제 3, 5, 15, 15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패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5개 패닝이 됐고 나머지 쿠키들은 또 다른 어떤 쿠킹 패널을 사용해서 또 패닝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넛이 들어간 이 피스타치오 쿠키를 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초코 반죽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초코도 들어보시면 이렇게 단단한 형태의 반죽을 느낄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쿠킹팬을 이용해서 이제 패닝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두께로 저희가 커팅을 할 거고 안에 초코칩과 호두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두께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쿠키라는 것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맛, 컨셉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고객들이 이 쿠키를 좋아할 것인지, 이 쿠키가 대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쿠키가 어떠한 형태로 손님들이 먹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한 다음 어떤 쿠키를 만들 것인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했던 이 넛이 들어간 이 피스타치오 넛이 들어간 이 쿠키와 이 초코칩 이 쿠키 같은 경우는 조금 바삭한 쿠키이고 설탕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쿠키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커피와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물론 뭐 많은 쿠키들이 커피와 함께 먹게 되지만 이 쿠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개수로 저희가 이제 팬닝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넛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커팅을 할 때 넛이 한 군데 몰려 있다 보면은 그 넛이 반죽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좀 일부가 이제 파손되는 이런 쿠키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까 저희가 피스타치오를 좀 잘게 다져서 사용했던 이유가, 이제 홀 피스타치오를 넣게 되면 방금 이런 부서지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충전물의 크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한 크기로 준비를 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피스타치오와 넛 쿠키가 완성이 됐고요. 이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80도 정도에 11분 정도, 10분에서 11분, 12분 그 정도 구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바삭하게 먹는 쿠키고 뭐 촉촉하지 않은 쿠키다 보니 어떤 보관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이로울 수 있어요. 해서 저희가 어떤 틴 케이스나 뭐 플라스틱 틴 케이스에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쿠키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냉동 쿠키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쿠키 같은 경우는 보관이 일반 르벤 쿠키나 이런 촉촉한 수분이 많은 그런 쿠키보다는 좀 더 보관성이 길다.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쿠키는 저희가 이제 오븐에 굽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이렇게 굽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구워진 쿠키를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이 쿠키 반죽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쿠키 반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자, 넛 쿠키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런 두께로 만들어졌다는 거. 다음 초코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틱 모양의 쿠키가 만들어졌어요. 자, 쿠키의 넓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폭이 너무 넓으면 입에 넣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것들이 해서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냉동 쿠키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쿠키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어떤 재료에 뭐 설탕이나 버터, 계란, 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재료 외에 다른 어떤 충전물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어떤 버터크림 반죽에 뭐 2개든 4개든 10개든 분리를 한 다음, 하나의 반죽을 만들어서 분리한 다음 각각의 필요한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충전물이나 재료들을 넣어 주시면 하나의 반죽으로 좀 다양한 어떤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보관이 매우 용이하고 많은 양을 만들어서 그 반죽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반죽을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마다 꺼내서 커팅해서 구워서 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삭한 쿠키이다 보니 저장성이 길어서 판매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냉동 쿠키가 쿠키의 종류가 아닌 하나의 어떤 뭐 작업성, 효율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또 왜 냉동 쿠키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